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30년 전 사라졌던 전설의 트로트 작곡가 한만수 선생님이 극적으로 생존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역주행 돌풍을 일으킨 명곡 사랑은 먼 길의 원작 작곡자로 밝혀지며 음원 수익만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현재 가족들에게조차 정체를 숨긴 채 병약한 노인으로 살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상이 그를 다시 기억하는 이 순간 그의 가족은 과연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신다면 성원에 힘입어 흥미로운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한만수는 오늘도 라디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82의 나이, 등은 많이 굽었고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허름한 점퍼를 걸친 채 낡은 신발을 신고 있었죠. 아들 준호네 집 작은 방 한 구석, 그곳이 만수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트로트가 흘러나왔어요. 만수는 그 가락을 따라 손가락으로 무릎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마치 피아노 건반을 치듯이요. 눈을 감으니 옛날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작곡실에서 밤새 곡을 만들던 그때가 말이에요. 1980년대, 90년대. 만수는 트로트 작곡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만수가 만든 노래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죠. 사람들은 그 노래를 부르며 사랑했고, 이별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도 잠시였어요. 음원 사기, 표절 누명, 방송사의 불합리한 대우. 당시 음악업계의 어두운 면이 만수를 집어삼켰습니다. 결국 만수는 모든 걸 내려놓고 은둔했죠.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라디오 좀 끄세요. 며느리 미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만수는 놀라 라디오 볼륨을 낮췄습니다. 전기도 아까운데 하루 종일 그것만 틀어놓으시면 어떡해요. 미안하구나. 만수는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미선은 대답도 하지 않고 거실로 나갔어요.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만수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만수는 자신이 짐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들 부부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 했죠. 밥도 적게 먹었고 물도 아껴 썼습니다. 방에서도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관절염 때문에 걸을 때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고혈압 약은 매일 먹어야 했죠.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병원비가 아까워서요. 아들 부부가 힘들어할까 봐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저 밖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고 싶었죠. 하지만 혼자 나가기엔 몸이 불편했어요. 누군가 함께 가주면 좋으련만 그럴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젊은 시절의 만수와 아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만수는 혼자가 됐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둘이서 작은 집에 살며 서로 의지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가 떠나고 나니 세상이 너무 컸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넓고 차가웠어요. 아들 준호가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라고 했을 때 만수는 망설였습니다. 짐이 될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준호가 거듭 권했고 만수는 결국 이 집으로 왔죠. 처음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며느리도 친절했고 손주들도 반가워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차가워졌고 아들은 점점 말이 없어졌죠. 만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이제 정말 늙었구나 싶었어요.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싶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또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낯익은 멜로디였어요. 만수가 30년 전에 만든 곡이었죠. 제목은 사랑은 먼 길이었습니다.
만수는 그 노래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사랑은 먼 길, 우리 함께 걸어요. 힘들어도 괜찮아, 서로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만수에겐 함께 걸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떠났고, 아들은 멀어졌고, 며느리는 차가웠어요. 만수는 혼자였습니다. 작은 한숨이 방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만수는 라디오 볼륨을 더 낮췄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요. 그렇게 만수의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조용히, 쓸쓸하게요. 한준호는 오늘도 배달 일을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헬멧을 벗자마자 온몸에서 땀 냄새가 났죠. 오토바이를 타고 하루 종일 이 골목 저 골목을 달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배달 한 건당 몇천 원씩, 그렇게 모아야 한 달 생활비가 겨우 나오니까요. 현관문을 열자 아내 미선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준호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준호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얘기? 아버님 말이에요. 그 말에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미선은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어요. 솔직히 우리 형편이 어떤지 여보도 알잖아요. 당신 수입도 빠듯한데 아버님까지 모시는 게 이제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아버지잖아. 알아요, 알아. 하지만 현실을 봐야죠. 병원비도 계속 나가고 약값도 만만치 않아요. 게다가 식비는 또 얼마예요? 미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준호도 속으로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거죠. 요양원 보내드리는 게 아버님한테도 나을 것 같아요. 거기 가시면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고 건강관리도 해주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준호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양원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 그것도 만만치 않아. 시립 요양원 있잖아요. 거기는 정부 지원 받아서 저렴하대요. 옆집 아줌마 시어머니도 거기 계신대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었죠. 미선은 준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도 살아야 해요. 애들 학원비도 밀렸고 대출 이자는 또 어떻고요. 이렇게 계속 가다간 우리 가족 모두 망가져요. 그때 작은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만수의 기침 소리였어요. 길고 힘든 기침 소리가 좁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늘 음악에만 빠져있던 아버지. 집안일은 뒷전이었죠. 어머니 혼자 고생하시며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준호는 그런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책임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늙고 병든 아버지를 보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원망과 미안함이 뒤섞였어요. 그래서 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미선이 다시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만 생각해봐요. 그때까지 답 안 나오면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준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배달 일을 나가기 전 아버지 방문 앞을 지나쳤어요. 문틈 사이로 아버지가 라디오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등이 많이 굽어 있었죠. 준호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걸까 하다가 결국 그냥 지나쳤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준호는 헬멧을 쓰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하지만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 시동 소리만 아침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죠. 준호는 다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끝없는 배달, 끝없는 고민을 안고서요. 집 안에서는 미선이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상담 전화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눌렀죠. 여보세요? 시립요양원 맞나요? 입소 상담 받고 싶은데요. 작은 방에서 한만수는 여전히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낮은 볼륨으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락. 만수는 손가락으로 무릎을 톡톡 두드렸어요. 마치 피아노 건반을 치듯이요. 만수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며느리의 전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만수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짐이라는 걸, 자신 때문에 이 집이 힘들어진다는 걸. 그래서 만수는 결심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내기로요. 더 이상 이 집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만수가 먼저 나가겠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녁 한만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만수는 방에서 나와 식탁으로 갔어요. 준호와 미선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자리에 앉자 미선의 표정이 굳었죠. 아버님, 식사하세요. 미선이 건네는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반찬도 예전처럼 많이 주지 않았어요. 밥그릇에 담긴 밥도 적었죠. 만수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밥을 먹었어요.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었습니다. 며느리 미선은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밥을 먹었죠. 식탁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수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이상하게 오늘따라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국물을 마셨는데 짠맛이 유난히 강했습니다. 아니면 눈물 때문일까요? 한참을 먹다가 만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준호와 미선이 동시에 만수를 봤어요. 만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나갈까 싶구나. 그 말에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미선은 눈을 깜빡였어요. 아버님이요? 흥. 너희가 힘들면 내가 나가는 게 맞지. 준호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괜찮다. 나도 알아. 내가 짐이라는 거.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랜 시간 생각한 결정이었으니까요. 미선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게 서로한테 편할 것 같긴 해요. 그 말이 준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선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준호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 짐 싸서 나갈게. 어디든 갈 데가 있겠지. 요양원은 어떠세요? 제가 알아봤는데 시립요양원이 괜찮대요. 미선의 말에 만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미 요양원까지 알아봤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만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되겠니? 네, 거기 가시면 아버님도 편하실 거예요. 준호는 계속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지 못했어요. 죄책감이 몰려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이니까요. 만수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남은 밥을 천천히 먹었어요.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밥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짠맛만 느껴졌어요. 국물을 마셨는데 목이 메었죠. 만수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먹었습니다. 미선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다 드셨으면 설거지 제가 할게요. 만수는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미선이 그릇을 받아가며 말했어요. 내일 짐 싸실 때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맙다. 만수의 대답은 작았습니다. 미선은 부엌으로 갔고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만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아팠죠. 한 걸음 한 걸음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준호가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만수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이제 정말 이 집을 떠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어요. 젊은 시절의 사진,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어린 준호를 안고 있는 사진. 만수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미안하구나, 준호야. 만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이게 최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부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게 만수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른다고요. 만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고 둥근 달이었습니다. 저 달처럼 만수도 한때는 빛났었죠. 하지만 이제는 저물어가는 해 같았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낮은 볼륨으로 트로트가 흘러나왔어요. 만수는 눈을 감고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겠지만 오늘 밤만큼은 음악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만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짐을 쌌어요. 사실 짐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낡은 옷 몇 벌, 약 봉지, 라디오,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몇 장. 비닐봉지 하나에 다 들어갔죠. 준호는 배달 일을 나가고 없었습니다. 일부러 피한 것 같았어요. 미선만 거실에 있었죠. 만수가 짐을 들고 나오자 미선이 말했습니다. 가시는 거예요? 흥, 신세 많이 졌구나. 택시 불러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버스 타고 갈게. 만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미선이 서 있었어요. 미안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죠. 아버님 건강하세요. 너희도. 만수는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천천히 내려갔어요. 비닐봉지 하나에 담긴 인생. 82해를 살았는데 남은 건 이게 전부였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숨이 찼어요. 쉬엄쉬엄 걸었죠. 정류장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어디로 갈까? 만수는 생각했어요. 요양원에 갈까? 아니면 다른 곳에 갈까? 사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친척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으니까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낡은 휴대전화였어요. 준호가 몇 년 전에 사준 거였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만수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한만수 선생님이신가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젊고 활기찼습니다. 만수는 의아했어요. 네, 그런데요. 선생님, 저희 방송국입니다. 90년대 트로트 명곡 사랑은 먼 길의 작곡가 한만수 선생님 맞으시죠? 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전 곡을 어떻게 알까요? 맞긴 한데. 어떻게 선생님 곡이 요즘 엄청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1000만을 넘었고요. 음원 차트에도 다시 올라갔어요. 네. 무슨 말씀을. 만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곡이 지금 인기라니요. 오늘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청자분들이 작곡가 선생님을 정말 보고 싶어 하세요. 만수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반가웠어요.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주고 있다니.
자신의 음악을 아직도 들어주고 있다니요. 지금 어디로 가면 될까요? 위치 알려주시면 차량 보내드릴게요. 만수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얼마 후 검은색 승용차가 도착했어요. 방송국 직원이 내려 만수를 정중히 모셨습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차에 타니 에어컨이 시원했습니다. 부드러운 시트였어요. 만수는 비닐봉지를 꼭 안고 앉았습니다. 방송국으로 가는 내내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최근 한 젊은 가수가 경연 프로그램에서 사랑은 먼 길을 불렀대요. 그게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답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퍼지면서 원곡도 덩달아 인기를 얻었죠. 선생님 곡이 정말 명곡이에요. 세대를 뛰어넘어 사랑받는 곡입니다. 직원의 말에 만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곡이 아직도 누군가에게 감동을 준다니요.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대기실로 안내받았어요. 분장실에서 화장을 받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모습이었죠. 오랜만에 단정하게 꾸민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네. 만수는 촬영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있었고 조명이 밝았어요. 진행자가 환하게 웃으며 만수를 맞이했습니다. 한만수 선생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진행자는 만수의 과거 이야기를 물었어요. 어떻게 작곡을 시작했는지, 사랑은 먼 길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만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 곡은 제 아내를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 험해도 괜찮다는 그런 마음을 담았죠.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만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들 집에서 짐처럼 지냈다고, 오늘 쫓겨났다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만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죠. 촬영이 끝나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작권 협회에서 연락 받으셨나요? 아니요, 무슨? 선생님 곡이 최근 음원 수익이 엄청나게 발생했어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수는 놀랐습니다. 저작권 수익이라니요. 30년 동안 잊혀졌던 곡인데요. 방송이 나간 건 그날 저녁 8시 뉴스였습니다. 전국의 텔레비전에서 한만수의 얼굴이 나왔어요. 전설의 트로트 작곡가, 30년 만에 다시 주목받다라는 제목이 화면에 떴죠. 인터뷰 영상이 방송되자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댓글이 쏟아졌어요. 이 곡 우리 엄마가 결혼식에서 부르던 노래인데요. 어릴 때 아버지가 늘 부르시던 노래예요. 눈물 나네요. 작곡가 선생님이 살아계셨다니 감격이에요. 진짜 명곡은 세월이 지나도 빛나는구나. 만수의 노래는 음원 차트에 다시 올랐습니다. 30년 전 곡이 지금 10대, 20대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었어요. 젊은 가수들이 앞다투어 커버했죠. 유튜브에는 사랑은 먼 길 관련 영상이 넘쳐났습니다. 원곡 영상, 커버 영상, 반응 영상. 조회수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갔어요. 댓글창은 감동의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옛날 생각나요. 가사가 정말 아름다워요. 요즘 노래에는 없는 깊이가 있네요. 한만수 선생님 존경합니다. 며칠 후 저작권 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수는 협회 사무실로 갔어요. 담당자가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최근 3개월간 음원 수익이 7억 2천만 원입니다. 만수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7억 2천만 원이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수익이 발생할 겁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한 달에 최소 2억은 나올 것 같습니다. 만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만수였어요. 아들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았고 요양원도 못 갈까봐 걱정했던 만수였죠. 이 돈을 제가 다 받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선생님의 저작권료예요. 만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며칠 후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왔어요. 만수는 통장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동안 만수는 작은 고시원에서 지냈습니다. 아들 집에서 나온 후 갈 곳이 없어서 고시원을 얻었어요. 좁고 답답했지만 혼자 있을 수 있어서 괜찮았죠. 이제 돈이 생겼지만 만수는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시원에서 지냈어요. 검소한 식사를 했고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습관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만수는 피아노를 샀어요. 작은 전자 피아노였지만 만수에게는 보물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건반을 만졌죠. 손가락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아팠어요. 하지만 만수는 매일 피아노를 쳤습니다. 새로운 곡을 만들기 시작했죠. 방송국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만수는 고민했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프로그램 녹화 날 만수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만수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건반을 눌렀죠. 사랑은 먼 길의 멜로디가 울려 퍼졌습니다. 만수는 눈을 감고 연주했어요. 30년 전 아내를 생각하며 만들었던 그 곡. 아내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떠올리며 쳤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이 환호했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어요. 만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음악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신문사, 방송국, 잡지사 모두가 만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만수는 가능한 한 응했습니다. 30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만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힘들었습니다. 음악을 잃고 가족과도 멀어졌죠. 하지만 이제 다시 음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감사합니다. 만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걸 보여줬죠. 82의 나이에 다시 일어선 만수의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음원 차트에서 만수의 곡은 계속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새로운 세대가 만수의 음악을 발견하고 사랑했습니다. 만수는 다시 전설이 됐죠. 하지만 만수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 생각이 났어요. 며느리 미선도 떠올랐죠. 돈이 생기고 유명해졌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여전히 끊어져 있었습니다. 만수는 고시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족이 없는데요. 만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의 집 거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미선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비명을 질렀어요. 여보, 여보, 이거 봐요. 준호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다 말고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저 사람, 아버님 아니에요? 미선이 텔레비전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한만수가 나와 있었어요. 8시 뉴스였죠. 전설의 트로트 작곡가 한만수 30년 만에 재조명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준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버지, 전설의 작곡가라고요? 아버님이요? 미선과 준호는 멍하니 뉴스를 봤습니다. 한만수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과거 히트곡 이야기, 최근 역주행 이야기, 그리고 저작권료 이야기까지.
최근 3개월간 음원 수익만 7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나운서의 말에 미선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7억 원.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작곡가였다는 것도, 그 곡이 지금 인기라는 것도,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는 것도요. 여보, 우리 뭐 한 거예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를 내쫓았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짐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 요양원 보내려고 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알고 보니 7억 원을 버는 전설의 작곡가였다니요. 미선이 급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에 2억이면, 1년이면 24억? 준호는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왜 아버지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왜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을까? 미선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버님한테 전화해봐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만 갖고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했지만 아버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라도 보내요. 미선의 재촉에 준호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저 준호예요. 연락 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준호와 미선은 방송국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인터뷰했다는 방송국이었죠. 대기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한만수가 나왔습니다. 준호와 미선을 보자 만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버지. 준호가 다가갔습니다. 미선도 따라갔죠. 미선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만수는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읽히지 않았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세요. 네. 아버님 방 그대로 있어요. 미선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투였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아버지. 준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수는 손을 떼었죠. 너희 힘들다며. 내가 짐이라며. 그건 저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미선이 외쳤습니다. 만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알았으면 달랐겠니? 그 말에 미선과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만수는 계속 말했어요. 돈이 생겼으니까 이제 날 찾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그럼 뭐가 다르니? 내가 가난할 땐 짐이었고 돈 생기니까 이제 모시겠다는 거지. 만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만수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미선이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나도 내 삶을 살고 싶구나. 너희 눈치 안 보고. 만수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준호와 미선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침묵이었습니다.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만해. 준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미선은 입을 다물었죠. 준호는 운전대를 잡은 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아들이었는지. 돈이 없을 땐 짐 취급하고 돈이 생기니까 모시겠다는 게 얼마나 비겁한 건지요. 동네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준호네 아버지가 유명한 작곡가래. 7억 번다던데? 근데 왜 쫓아냈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미선도 마찬가지였죠. 장을 보러 나가면 사람들이 쑥덕거렸습니다. 돈 때문에 쫓아냈다가 돈 생기니까 찾는데. 참 뻔뻔하네. 미선은 귀가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뭐라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이니까요. 일주일 후 준호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방송국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아버지가 머무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작은 고시원이었죠. 준호는 고시원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만수가 나왔어요. 준호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줬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전자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좁은 곳에서 지내고 있다니. 돈이 있는데도 왜 이런 곳에 계신 걸까요? 앉아라. 만수가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준호는 앉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짐처럼 대했죠. 용서해 주세요. 만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찾아온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래도 돈 생기기 전엔 안 찾아왔잖니. 만수의 말에 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저 어릴 때 아버지한테 서운했어요. 준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음악에만 빠져 계셨잖아요. 엄마 혼자 고생하시는데 아버지는 피아노만 치고 계셨어요. 만수는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책임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보다 음악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요. 그 마음이 계속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더 못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만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도 잘못했다. 준호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만수는 계속 말했어요. 내 말이 맞아. 나는 음악에 빠져서 가족을 돌보지 않았지. 내 엄마한테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하다. 아버지, 하지만 말이다, 준호야. 나는 너희를 사랑했어. 늘 생각했어. 만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준호에게 건넸죠. 이게 뭐예요? 준호가 서류를 봤습니다. 놀랐어요. 저작권 양도 계약서였습니다. 한만수의 곡 중 일부 저작권을 한준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작년에 해놓은 거다. 너라도 편하게 살라고. 준호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년 전이었어요. 아버지가 이 집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면 뭐하니? 그땐 저작권료가 나오지 않았는걸. 최근에야 역주행하면서 돈이 생긴 거야. 그럼 이 돈은 내 거다. 내 명의로 들어온 돈 중 일부는 내 명의로 등록돼 있어. 확인해봐. 준호는 멍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쫓아낸 집에서도 짐 취급받으면서도 아들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는 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어른이 되어 처음 우는 거였어요. 아버지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만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이해한다. 아버지, 다시 저희 집으로 오세요. 네, 제대로 모실게요. 이번엔 진짜예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가 편해. 왜요? 이렇게 좁은데요. 돈 때문에 함께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이어서 함께 사는 거다. 그게 맞지 않겠니? 준호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돈이 생겼다고 태도가 바뀌는 게 진짜 가족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 건강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혼자 계시면 힘드시잖아요. 나 생각보다 건강하다. 요즘 피아노도 치고 새 곡도 만들고 있어. 만수는 전자 피아노를 가리켰습니다. 악보가 놓여 있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음악을 하니까 행복하구나. 그걸로 충분해. 준호는 아버지의 얼굴을 봤습니다.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살아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찾아뵐게요. 밥이라도 같이 먹어요. 만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준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만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나도 사랑한다, 준호야. 준호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만수도 아들을 안았죠. 오랜 세월 쌓인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로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 후 지역 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열 계획인데 한만수에게 공연을 부탁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만수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공연 날 군청 강당은 어르신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 70대, 80대였어요. 한만수와 비슷한 나이였죠. 준호와 미선도 왔습니다. 아이들도 데려왔어요. 할아버지 공연 보러 왔어요. 손주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만수는 아이들을 안으며 웃었어요. 요즘 준호네 가족과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밥을 먹었죠. 예전처럼 같이 살진 않지만 관계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미선도 달라졌어요. 진심으로 만수를 대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가족으로서요. 만수도 그걸 느꼈습니다. 무대 뒤에서 만수는 떨리는 손을 봤습니다. 82의 나이에 공연을 하다니 긴장됐어요. 하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사회자가 만수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할 분은 전설의 트로트 작곡가 한만수 선생님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만수는 무대로 걸어 나갔어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조명이 만수를 비쳤습니다. 만수는 관객들을 봤어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기대에 찬 눈빛이었죠. 만수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만수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만수는 계속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30년 동안 잊혀졌던 제 음악을 다시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감사해요. 관객 중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선생님 노래 최고예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만수도 웃었어요. 이제부터 연주할 곡은 사랑은 먼 길입니다. 제 아내를 생각하며 만든 곡이에요.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아내가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만수는 피아노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건반을 누르는 순간 멈췄어요.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은 먼 길의 멜로디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만수는 눈을 감고 연주했어요. 아내와 함께 걸었던 길이 떠올랐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이요.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어요. 옛날 생각이 났나 봅니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사람, 함께했던 순간들이요. 연주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폭발적인 박수가 쏟아졌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관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죠. 만수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연주한 게 30년 만이었습니다. 앵콜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만수는 다시 앉아 새로운 곡을 연주했어요.
최근에 만든 곡이었죠. 제목은 다시 만난 길이었습니다. 곡이 끝나고 만수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곡은 제 아들에게 주는 곡입니다. 오랜 시간 멀어져 있었지만 이제 다시 만났어요.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진심은 늦게라도 돌아오니까요. 준호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선도 울고 있었어요.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만수는 무대 뒤에서 준호네 가족을 만났습니다. 준호가 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버지, 최고였어요. 고맙다. 미선도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멋지셨어요. 저희가 몰랐던 아버님의 모습을 오늘 봤어요.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지. 만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 집으로 안 오실 거예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지금이 좋다. 혼자 있을 시간도 필요하고 음악할 공간도 필요해. 하지만 자주 보자. 네, 자주 뵐게요. 준호는 약속했습니다. 이제 만수와 준호의 관계는 예전과 달랐어요. 돈 때문도 아니고 의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기 때문에 만나는 거였죠. 며칠 후 만수는 고시원 방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곡을 만들고 있었어요. 요즘 만수는 행복했습니다. 음악을 하고 가족과 화해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니까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스했어요. 만수는 피아노를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만수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만수는 다시 피아노로 돌아갔습니다. 건반을 누르며 노래했어요. 사랑은 먼 길, 우리 함께 걸어요. 힘들어도 괜찮아, 서로 있으니까요. 만수의 목소리가 작은 방을 채웠습니다. 그 목소리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퍼져나갔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멈춰서서 들었습니다. 82의 노인이 부르는 노래. 하지만 그 안에는 삶의 무게와 아름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 후회, 용서, 그리고 희망이요. 만수는 노래를 마치고 피아노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진심은 늦게라도 돌아온다. 만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만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음악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여전히 파랗고 햇살은 따스했습니다. 만수의 인생에 다시 봄이 온 것 같았어요. 오늘의 이야기도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